오늘은 지난 며칠간 시민들의 마음을 졸이게 했던 버스 파업 문제를 되돌아보겠습니다. 버스 노조가 막판 노사정 협상에서 극적으로 합의하며 파업으로 이어지진 않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제주도는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며 강경하게 대응했습니다. 그 덕분에 파업이라는 상황까지 가지 않았다는 평가도 있는데요. 이번 파업이 진짜 불법인지 팩트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김익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제주도가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이유부터 한번 알아보죠. 네, 제주도는 조정 전치주의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려운 말처럼 들리실 텐데 한마디로 조정이라는 절차를 먼저 거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현행법상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을 하려면 먼저 회사와 성실하게 교섭을 해야겠죠. 도저히 타협하기 어렵다면 노동위원회, 제주 지역의 경우엔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파업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조정 전치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노조 측이 조정 신청도 하지 않았고 이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말인가요?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조정 신청을 했죠. 그런데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조정 마감 날인 지난 6일 노사가 성실히 교섭해서 원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을 권고한다. 이런 행정 지도를 결정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충분한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고 더 성실하게 추가 교섭을 하라고 요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동위원회에서 행정 지도를 했는데 노조에서 이제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그게 불법이라고 규정을 한 거군요. 네, 그렇죠. 제주도 해석은 그런데 여기서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조정 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일반 사업장인 경우엔 10일 내에, 이번 버스처럼 공익사업장인 경우엔 15일 안에 조정안 제시, 조정 중단, 행정 지도 등 이 세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노사 어느 한쪽에서 조정안 제시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또는 조정 중단 결정을 받게 되면 비로소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쟁점은 이번 경우처럼 교섭이 더 필요하다며 행정 지도를 내린 경우인데요. 이 경우 파업에 들어가면 불법 여부에 대해서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기에 검찰은 이 민주화 이전엔 무조건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처벌해 왔습니다. 지금 민주화 이전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졌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해석이 좀 달라졌나요? 네, 현대자동차 서비스 노조 파업이 있었는데 이게 2001년에 대법원 판결이 납니다. 그 이후로 법원은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마치거나 조정 종료 없이도 조정 기간이 끝나면 노동조합은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다. 반드시 조정 결정을 한 뒤에 행위를 해야 그 절차가 정당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시했는데 참 이 판결 문장 자체가 어렵죠. 네. 쉽게 풀어드리면 조정 기간만 거쳤다면 절차는 정당하다. 다시 말해서 조정 기간, 아까 버스의 경우에 15일이라고 그랬죠. 네. 15일이 지났다면 절차를 모두 밟은 것으로 봐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처럼 이 노동위원회에서 행정 지도를 했다고 해도 버스 노조가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다는 건데 네, 그렇죠. 제주도가 이거를 모르지 않았을 것 같은데 불법 파업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뭘까요? 예, 제주도는 이 준공영제라는 특수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 인상을 하든 근무 형태를 바꾸든 결국 도민 세금을 들여야 하는 게 준공영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노사가 합의를 한다 해도 결국 재정을 지원할 주체는 제주도인데 제주도가 노사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가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지도를 무시하고 파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불법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제주지방노동위원회나 노조 측에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네, 노동위원회가 제가 직접 답변을 물어봤는데 답변을 아끼고 있습니다. 네. 자신들은 행정지도를 결정했을 뿐이지 파업의 불법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할 입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버스 노조의 상급 단체인 한국노총 제주본부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편파적이다. 그래서 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한 한국노총 측 위원 13명이 모두 사퇴서를 냈습니다. 노동계에서 이번 결정을 놓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이 3자로 구성되는 게 제주도 지방노동위원회인데 이 노동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방노동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추천을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이 제주에서는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주도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그런 비판입니다.
아무래도 도지사가 임명하다 보니까 좀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겠네요. 사태는 어느 정도 파악된 것 같기도 한데 그럼 이 코너의 질문이죠. 과연 이 버스 파업 불법인가요? 아닌가요? 예, 그 노동위원회 행정 지도를 받은 상태에서 파업에 돌입하면 불법이다. 이런 주장은 거짓입니다. 이미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결론이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례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 파업의 정당성은 시기, 절차, 목적 등 세 측면에서 모두 정당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기라는 건 충분한 교섭을 거쳐서 더 이상 타협의 여지가 없는 상태가 됐느냐 이런 거고요. 절차란 충분한 교섭이 없는 상태에서 형식적으로만 조정 신청을 하면 정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적은 파업의 이유가 정당하냐의 문제인데 이번엔 뭐 임금 문제고 단체 협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정당하다고 봐야 되겠고요. 그동안 이 버스 노사가 단체 교섭을 11차례 그리고 노동위원회 조정회의 3차례를 거쳤는데 이를 놓고서 충분했느냐 이게 이번 사례의 불법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몫으로 남겨둬야 할 것 같은데 다만 제주도가 이번 파업 시도에 대해서 주민들 아주 부정적 여론이 높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정적 여론을 빌미로 해서 파업의 불법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이 헌법적 권리인 파업권을 너무 좁게 해석했다. 이런 비판에서는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버스 회사에 대한 감시를 뭐 한시라도 놓쳐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 지방 정부가 파업권, 정당한 파업권까지는 제약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석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팩트체크 K 김익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